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단 시장은 좋았는데 네. 주인공을 어떻게 정해주셨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바로 체크해볼게요. 오늘 시장의 증거는요? 네, 오늘의 증거는 역시 삼성전자네요. 뭐니 해도 삼성전자죠. 네. 일단 삼성전자라고 하는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 참 모처럼 만에 상승다운 상승이 연출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과연 이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한국 증시 전반에 걸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오늘 5.3%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참 근래 보기 드물 정도의 강력한 반등이었었고요. 그동안 충분하게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추세 상승 여부는 좀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또 이 정도의 반등세가 나타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추세적인 상승세가 연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오늘 강도 높은 반등세를 기록한 것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사직생으로 일하자라는 그런 얘기, 죽을 각오로 일하다 보면 살 일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런 강력한 어떤 의지를 피명한 그런 얘기들, 그리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HBM과 관련된 어떤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 네. 거기다 디램 가격 강세, 낸드 프레시 가격의 인상 가능성, 이런 것들이 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로 인해서 참 모처럼 만에 상당히 강한 반등세를 이끌어내고, 삼성전자의 이러한 반등 잔세가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장을 견인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탄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반등세가 연출됐었고요. 방산주들도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과 더불어서 강세를 기록했고, 또 조선주들도 모처럼 만에 동반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은 모멘텀이 있거나 강력한 어떤 호재가 있는 이런 종목들 중심의 상승장이 상대로 강하게 전개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보다는 또 코스닥 종목 중심의 강세장도 상대로 강하게 전개된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코스피 지수 이제 2,600선은 회복을 했는데, 과연 이게 추세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태고요.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 강한 하방 경직성과 함께 다소간의 상승장은 전개는 됐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끌 만한 모멘텀 내지는 불확실성 변수가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향후 장세가 추세적으로 올라간다고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운 이런 장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 자체는 바닥을 쳤고 안정된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의 주가 향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 앞으로 계속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말씀에서 뭔가 힌트를 좀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추세 상승은 좀 어렵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키포인트, 내일의 단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역시 내일의 단서도 삼성전자네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시장의 큰 흐름과 관련해서는 결국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네. 불확실성 변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곧바로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자, 언급드렸듯이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에 따라서 지수가 이제 올라가느냐, 또 아니면 밀리냐, 또 횡보하느냐, 이것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아직은 추세적인 상승세를 논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변수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 될 겁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직생 얘기라는 얘기는 일시적인 호재에 이제 불과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디램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디램과 관련된 가격 인상이 글로벌 메이커들의 이제 관세 전쟁과 관련된 사재기에 의한 반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무조건 단정짓기도 쉽지는 않은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삼성전자의 HBM3E에 대한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퀄 테스트가 만약에 통과를 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3 퀄 테스트 통과를 하느냐 마느냐, 엔비디아로 납품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더 가느냐, 다시 곤두박질 치느냐라는 것이 결정될 겁니다. 다만 제가 보기엔 지금은 디램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곤두박질을 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주가는 완전히 바닥을 친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는데, 그러나
바로 이제 퀄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겁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퀄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퀄테스트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HBM,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성이라는 재료가 이미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이미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죠. 주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올라가야 될 때 같이 올라가야 큰 시세를 내는 건데 이미 HBM과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시세가 한 차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 퀄테스트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장세를 이끌어가는 주도주로서의 장기적인 시세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것도 일단은 여러분들 꼭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퀄테스트 통과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가느냐 내지는 여기서 좀 더 쉬어가느냐 이런 것이 결정되는 그런 위치니까 그런 부분도 보시기 바라고 반도체주들과 또 조선주들과 여타 종목군들로 매기가 순화했던 만큼 내일 이후에도 시장에서는 새로운 종목들, 소외주를 중심으로 또 모멘텀이 있는 종목 중심의 순환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올라가는 종목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장세가 아니고 못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또 못 올랐던 종목 중으로 순환 매거토는 이런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면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이제 차트 일봉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주가가 지금 지금 5만 원 선에서 완벽하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121선을 돌파하는 그런 강세가 좀 진행이 됐었죠.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면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만 역시 박스권 상단 6만 원 선에서 강력한 매물 저항층이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 벌써부터 거래량이 저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고점대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겠죠. 언급을 드렸듯이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 퀄테스트를 만약에 통과를 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단기 급반등이 나면서 최대로 6만 5천 원 정도까지 내지는 6만 5천 원 초반 정도까지 받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주가는 오히려 그 정도 6만 5천까지 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설령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상승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반도체 종목군들의 어떤 추세적인 어떤 대세 상승이라든가 이런 가능성 높지 않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장 전반을 가늠하려면 지금 기승전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매니저님께서 지난주부터 시장과 무관한 시장을 이기는 종목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의 수익률 탑5 확인해 볼게요. 네, 저희 탑5에 새롭게 진입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5위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오늘만 해도 두 자릿수 급등을 했고 최근에 계속해서 놀라운 시세를 보여줬는데 현대힘스를 제치고 지금 70% 넘는 수익률로 탑5에 등장했습니다. 매니저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일단 말씀드린 지가 좀 오래된 종목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회사의 가치를 쫓아서 강력한 반등세를 기록했고요. 한순간에 수직 급등세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뿐만 아니라 예지를 위에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밑에 하단에 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워낙에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타점, 시점적인 부분들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시세 분출은 상당히 강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한국항공우주라든가 하나시스템 그다음에 조선주들 여전히 시장의 흐름이 살아있고요. 또 ETF 관련도 모두가 흐름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가져간다는 측면이겠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11이평선 중심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선에서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극대화 전략 속의 앞으로의 순위 싸움도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개별 종목 전략 가볼까요? 네, 자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로 시장의 흐름이 계속해서 순환을 하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움직였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 요즘에 또 다시 한번 잠잠합니다. 자, 내일 이후에는 또 조선주라든가 내지는 반도체 관련주가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권에 들어가게 되면 또 다시 이런 종목들로 매기가 또 순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수 있겠죠. 일단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 역시 이제 5만 5천 원 위에 올라서서도 주가가 밀리지 않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죠. 아직까지 2차전지 쪽으로는 그동안 일시적인 어떤 모멘텀과 내지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기대감을 가지고 약간의 반등 조짐이 나타났습니다만 다시 2차전지 쪽으로의 어떤 수급이라든가 이런 반발성 매수가 다소 약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언급드렸듯이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구들이 반등했던 종목들이 대부분이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임을 감안하게 되면 2차전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또다시 조만간에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과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세 부출이 좀 더 탄력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가가 오늘까지 밀리게 됐습니다만 삼성 SDI도 주가는 완전히 바닥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회사의 어떤 재무적인 측면보다는 중장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자를 했다는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성장 모멘텀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겁니다. 현재 기간 조정과 횡보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2단 상승이 나올 때는 본격적인 재상승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 선두를 해가지고 삼성 SDI 같은 이런 종목들은 지금 우리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라 들고 계시면서 조금씩 더 물량을 매집해 들어갈 만한 그런 핵심적인 포인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많은 종목들을 보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될 만한 종목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전략은 여전히 유지하자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APR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미용 관련주들의 주가 가랑비에 어쩌는 그런 시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역시 주가도 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여전히 5일이평선 중시로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이런 형태임을 감안하게 되면 점진적 계단식 상승세가 좀 진행될 겁니다. 이런 종목은 하루하루 시세를 보면서 대응하게 하게 되면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크고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른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만큼 이런 종목들도 기본적으로 10일 이평선 중시로 추세가 살아있는 선에 들고 계시고 중장기적으로는 20일 이평선 중시로 추세가 살아있는 선에서 들고 가는 전략을 펼칠 때 가장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선주 HD 현대중공업 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주들의 주가 흐름은 여전히 견조합니다. 하나오션의 주가도 살아있고 HD현대중공업도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모습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죠. 조선주들은 지금 현재 업황 자체가 좋은 상태에서 컨테이너선부터 해가지고 벌크선 지금 신규 수주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미국 MRO와 관련된 호재들도 분명히 살아있는 모습이고 미국 MRO 시장 그리고 미국의 방산 시장과 관련된 호재도 분명히 살아있는 모습이겠죠. 어느 정도 그런 재료들이 선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조선주들의 중기적인 재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긴 가는데 언제 가느냐 그건 모릅니다. 그거는 분명한 시장의 수급과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들고 가는 게 맞는 것이고 선침해라고 기다리는 전략이 좋겠죠.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60일 이평선에 근접을 해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60일선에서의 중기적인 재반등이 서서히 시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오션이라든가 HD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조금씩 포트에 담아가는 이런 전략도 해볼 만한 위치인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자, 조선주단 긍정적인 시각 다시 한번 가져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종목 전략 만나봤고요. 그럼 바로 내일 시장에서 어디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발견 종목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으로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다시 등장했는데요. 네, 계속 등장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종목들을 계속 반복해서 가지고 오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지금 시장은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계속 움직이는 장세고 많은 종목이 움직이는 장은 아닙니다. 많이 빠졌던 종목 중에서 잠깐 반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종목이 잠깐 오르고 빠지는 그런 형태고요. 반도체 종목군들도 아직은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고 많이 빠졌던 종목 중심으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 종목들은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이 된다. 그런 가운데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업황 전망이라든가 실적 전망이라든가 내지는 시장 자체가 살아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을 할 때 네. 시장은 좀 답답하지만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한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업황 자체라도 성장 잠재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눌림을 이용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져가자 내지는 저가 매수 전략을 하자라는 말씀드렸고 조선주도 분명히 살아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중국 ETF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중국 ETF 관련주는 추가적인 반등의 시점이 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꾸준하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홍콩 항생지수를 2배 추종하는 ETF 상품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홍콩 증시에 상장된 빅테크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를 2배 추종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시세가 분출할 때 상당히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하나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 있죠. 그 지표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1월에서 2월 달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들이요. 소매 판매 4% 산업 생산이 5.9% 증가할 정도로 지금 중국의 일부 경제 지표들은 또 개선되는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부동산 지표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살아난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 지표, 그러니까 일부 경제 지표는 부진하지만 일부 경제 지표 호전되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중국 당국은 좀 더 강도 높은 부양 대책을 내놓으면서 경기를 본격적으로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경주될 겁니다. 특히나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압박 제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바로 중국 당국은 좀 더 강력한 부양 대책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연출되기 때문에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중국 증시의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중국 당국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중국의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 자립을 기술 자립을 종용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과 더불어서 중국에서도 거기에 맞는 그런 7개의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중국 증시의 상승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항생테크 그리고 항생테크 레버리지 같은 ETF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가지고 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기간 조정의 거의 끝 무렵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는 1차 상승에 밀렸고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했죠. 네. 이번에는 고점을 뚫고 나서 횡보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대기 매수의 반발성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주가의 흐름 자체가 탄력이 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지금 구간 반등 시점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위치로서 보유하신 분들은 들고 계신 전략과 함께 없는 분들은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11,345원을 고점으로 해서 장중에 뭐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수가 중국 증시가 상승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체로 오늘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밀릴 때 적극적인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고, 자,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9,800원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저희 무료 방송 일정도 안내해 주시죠. 네, 자, 오늘 무료 방송을 좀 진행을 했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부터 우리가 종목을 어떤 종목을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짧은 단타보다는 제대로 된 종목을 주셔서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전략으로서, 자, 오늘 무료 방송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만한 종목과 섹터를 공개를 드렸습니다. 자, 유튜브 가셔서 한규소 검색하시고요. 자, 오늘 무료 방송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